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금융시장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 한 주 동안 금융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다우, 나스닥, 상해 모두 강보합 흐름들을 보였고요. 국내적으로도 코스닥 지수가 한 1% 중반대 정도의 상당한 강세 흐름을 이어갔어요. 다만 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지수는 2200선에 올라섰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조금 그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요. 미국채 10년 금리가 다시 2.63%까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전체적으로 다 한 2bp 내외 정도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다시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1110원대에서 지금 1123원대 정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원자재 시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가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다시 50불 초반대로 좀 밀렸고요. 금 가격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리 가격은 약간의 좀 반등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금융시장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주 우리 금융시장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될 이슈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경제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 주에 봤었을 때 미국 경제지표로는 이 11일 월요일날 발표되는 4분기 GDP 데이터하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1월 소매 매출 데이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지표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요일날 중국의 소비자 물가, 또 중국 생산자 물가, 또 무역수지 이런 데이터의 발표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좀 중국의 경제지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날 금통위 의사록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다소 조금 완화적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통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조금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요일날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 실업률 데이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내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고용지표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통계청에 가시면 이 고용 동향 그 월간으로 발표되는 그 보도자료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뽑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고용지표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냐면 지난 12월 달에 그 전년 대비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34,000명 밖에 안 됩니다. 11월에는 16만 명 됐던 것들이 다시 또 10만 건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숫자에 감이 없을 수 있는데 2017년 12월만 하더라도 이제 25만 건. 사실 그 전에는 거의 월별로 취업자 수 증가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2018년 이후부터는 10만 건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짐작하실 거예요. 최근에 국내 이 고용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이유는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던가 또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고용을 줄이게 되면서 상당히 좀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최저임금이 또 10% 인상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얼마만큼 정부가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 그것들이 상당히 좀 향후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고용시장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주요 경제 이벤트로 돌아와서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경제지표 말고도 글로벌리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날 원래는 그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 2차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영국 내에서 반응을 보면 브렉시트 관련된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미 통과된 걸 또 어떻게 다시 물을 수가 있냐, 뭐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현재의 여당이 상당히 좀 그 어떤 리더십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목요일에 2차 투표가 열릴 것 같지는 않고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브렉시트 관련된 불확실성은 뭐 당분간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미국의 이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3월 1일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마감 시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이고, 뭐 트럼프가 이미 2월 말까지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유도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져서인데, 주말 동안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3월 1일 마감 시한을 좀 연장할 수도 있다. 또 뭐 중국도 희망적인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게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항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양측 다 협상 자체를 깨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큰 그림상에서는 조금 괜찮은 그림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한 주 동안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시장별로 다음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는 지금 다우지수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상당히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연말 이후에 급반등해서 지금 V자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상해 종합지수도 지난 연말에 부진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회복을 했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난해 하반기에 부진했던 것들을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단기간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주가가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주요 이평선에 조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체적으로 이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탄력은 상당히 좀 둔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제는 지수 중심의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 중심의 시장으로 색깔이 좀 바뀌는 이런 모습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국인의 상위 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연초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주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순 매수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는 뭐 더 이렇게 강하게 사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업종별로 봤었을 때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연초 이후에는 뭐 전기전자라든가 뭐 의료정밀 이런 그 대형주 위주로 시세가 상당히 분출했다면 최근 와서는 이 중소형 종목 위주로 업종도 뭐 섬유, 우복, 통신, 비금속, 광물, 기계류, 음식료 이런 쪽의 업종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대형주가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가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자신감 속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중소형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갭을 메꾸는 뭐 이런 상황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우리 경제지표랑 주요 이벤트 보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도 이 굵직굵직한 대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강세 탄력은 조금 둔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일정 부분 강세 종목들과 갭을 메꾸는 뭐 눈맞추기 정도의 그런 장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 시장 넘어가 볼게요.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위험자산이 랠리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금리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그 위험자산의 강세를 일으켰던 것도 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때문이잖아요. 이게 채권시장에서도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2년 금리도 다시 좀 저점 부근까지 조금 하락을 했고요. 미국채 10년 금리도 한때 2.8 올라갔다가 다시 2.6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국내 3년 금리, 국내 10년 금리도 역시 연초 이후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통화 정책이 전주에도 보게 되면은 인도가 전격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미국 중심으로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다가 다시 이제는 긴축 기조에서 조금씩 중립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뭐 이러한 전반적인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전저점 부근에서 당분간은 금리가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달러화가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 달러화가 강해진 배경에는 유로화의 약세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쪽 경제 상황 상당히 안 좋고요. 유럽도 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시도하려다가 최근에 ECB 회의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유럽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 또 최근에 유럽은 이탈리아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기가 상당히 요원해졌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가 바로 이제 달러화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율도 1110원대 살짝 깨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 1123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강해지면서 우리 환율도 소폭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자체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중단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계속해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우리 환율도 1130원 이상으로 환율이 크게 튀어갈 것 같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1120원과 1130원대에서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등락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한때 40불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0불 중반 갔다가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위험자산의 강세와 맞물려서 원자재 가격, 이 국제유가도 반등을 했는데 더 뻗어나가기 쉽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 공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수요는 아직 크게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50불 이하로 막 떨어지기에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역시도 50에서 한 55불 정도의 좁은 박스권을 당분간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금융시장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각 시장별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이 금융시장에서 건승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